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테헤란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코엑스로 이어지는 벤처 산업 벨트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업무 시설들이 또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약 95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또 앞으로 들어설 이런 GBC나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또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무려 이렇게 100만 명을 또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탄탄한 일자리와 수요가 받쳐지는 지역인데요. 주거 지역 또한 그에 걸맞는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인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요. 2020년 나 혼자 이렇게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32%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이렇게 3분의 1을 이렇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리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이런 직장인의 니즈와 또 1, 2인 가구가 원하는 그런 소형 주택의 니즈들이 점점 이런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점을 노려 그에 맞는 수요층을 또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런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2020년 서울시가 또 13년 만에 최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시나 강남을 보시면 무려 25% 상승률로 1위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과 또 강북의 이런 마용성강 위주로 많은 상승폭을 오른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강남구의 이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또 이런 인구 집중의 현상도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정적인 이런 임대차 시장의 또 기본 요소가 되고,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은 또 가면 갈수록 더욱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교통편 살펴보시면요. 2호선과 또 3호선, 7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곳곳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광교와 성남을 잇는 이런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 경기 북부와 수도권 중심까지도 연결해주는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이거 삼성역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강남권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를 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두 노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논현동의 또 논현동과 신사동, 또 청담의 이런 업무 단지와 상업 단지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런 테헤란로의 업무 단지, 또 우측으로는 삼성동의 코엑스 업무 단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하고 그만큼 장기적인 거주를 또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수많은 일자리 타운과 고소득층의 이런 풍부한 우리와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서울의 이런 직주 근접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의 집중화와 또 교통, 강남의 파락군, 이런 강남의 입지적 장점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하는 강남입니다.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이런 핵심 영향권이라는 점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체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강남에다가 테헤란로 근처니까요. 1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돌파하게 될 지역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없는 게 더 이상할 걸로 보이고요. 자, 강남의 개발 호재는 워낙 많아서 그중에 저희가 만나보는 역삼동 근처에 좀 특히 봐야 하는 호재 위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강남의 이렇게 대표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엑스에서부터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 이르는 이런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그 규모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삼성동에 이렇게 노른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 부지가 있던 위치입니다.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단지가 또 구성이 되는 그러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이 되는데요. 이에 발생되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할 거고, 또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또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에는요, 또 현대차의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GBC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GBC 이런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이게 되었는데, 그만큼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가지다는 효과가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곳이 완공이 된다면
그 새로운 랜드마크로서도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이렇게 105층의 높이로 서울시의 이런 건축 허가를 이렇게 통과한 상태이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건축 방향을 기존 105층 한개동에서 50층을 그 3개 동으로 또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와 또 협의 중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이렇게 7천억 원의 규모로 2026년에서 27년 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지구가 생긴다면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서울 중심부와 또 수도권이 연결되는 이러한 그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주변 개발과 이런 연계 교통망이 필요한데 이에 맞춰서 코엑스와 현대차 그 GBC 지하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 또 코엑스 사거리 사이에 지하 600m 구간으로 6층 규모, 지하 6층 규모의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이렇게 조성 중인데 현재 그 대림 산업과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입찰된 상태입니다. 상업의 이런 공공문화 시설, 이런 대중교통 시설 등이 조성이 되는데요. 코엑스와 GBC가 연계하여서 잠실 운동장의 그 30배 규모로 대규모 이렇게 지하 그 도시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하 1층에는 이런 시민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상업과 또 여행, 문화, 예술 공간이 또 조성이 되고요. 지하 2층에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또 버스 환승 센터도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그 밑으로 아까 이제 광역교통망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GTX 신호선이 또 운정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을 지나 또 동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GTX 신호선의 경우에는 의정부와 또 삼성, 또 금정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뭐 KTX와 또 위례 신사선 등의 역사를 또 한국에서 집적되기 때문에 철도 허브가 또 구축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편리한 대중교통망으로 인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이런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역삼동 인근에는 많은 개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당선, 현재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공사 중이고요. 2단계까지 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한남동에 거쳐서 용산에 이르는 이러한 또 지하철이 생기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지구의 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전철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위례 신사선도 2027년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을 잇는 이런 11개의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위례 신도시는 강남권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도시를 관통하는 그러한 노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에 꽤 불편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 그 중요한 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서초도로 개발 계획, 롯데 칠성부지 개발 호재 등 셀 수 없이 많은 호재들이 이 강남 상구에 또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 등과 또 새로운 일자리 등이 생김으로써 강남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강남의 이러한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서울 안에서 강남 안에서도 노른자와 같은 위치라면은 아무리 오피스텔이라도 가격이 얼마일까 좀 갸우뚱하거든요. 자, 저희가 역삼역 가까이에서 1.5룸 크기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만큼이 필요할까요? 네, 강남의 이제 1.5룸의 시세도 4억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울의 집값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현재가 가장 이렇게 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4억 5천에서 4억 6천3백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뭐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전세가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에서 5천3백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면 대출 70% 정도 예상하여서요. 예상 대출액 3억 2천에 실투자금 1억 1천에서 1억 2천3백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렇게 월세 수입도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강남구라는 거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도 관심을 보이실 것 같고요. 뭐 안 그래도 교통이 편리한데 이제 뭐 한남을 지나서 용산까지 교통 더 편리해지잖아요. 뭐 이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역삼동 1인 가구가 가장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바로 역과의 거리가
또 얼마나 가깝냐일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과거에서보다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뭐 10분대도 역세권이다 할 수 있었지만 그 본 현장 5분도 멀다 할 수 있는 초역세권인 2, 3분 거리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또 고급 인테리어와 또 129가 선호하는 1인 그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인덕션 등이 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서 이렇게 몸만 들어오면 되는 편리한 입주 환경 또한 조성되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